인간은 마치 의미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듯하다. 그런데 그 질병이 좀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책 한 권 일독 프로젝트 국민일독 북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국민일독은 독자와 청년들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김학철 교수님의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1부 강연부터 2부 열린 토론, 3부 질의응답까지 전체 진행을 맡게 된 김경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일독 시작할 텐데요.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다는 걸로 얘기합니다. 아르테스, 그러니까 곧 기술 혹은 학문, 학예, 그것에 대한 논의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작을 했고, 그것은 노예의 기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이득을 내거나 어떤 도구를 제작할 때 하는 유용성의 기술, 그런 것과는 대비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서양에서 발전돼 왔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세를 거치고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리버럴 에듀케이션 혹은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란 말로 오늘날 정착돼서 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교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말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면 흔히 다방면의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의 조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교양 교육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날 교양을 나눕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살 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유치원생들은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건너간다. 이게 유치원생들의 교양입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있냐?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위험하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면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나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인간, 자연,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죠. 우리가 몇몇 지식들을 일부러 간과하고 무시하지만 반드시 인간이 살 때 자유인으로 살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하고 아는 게 교양이거든요. 첫째. 두 번째로는 그 교양이 되는 지식, 교양의 내용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의사소통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그 능력들, 이것이 교양이 중요한 두 번째 틀이 됩니다. 오늘 같은 AI 시대에는 세계 여러 학자들이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전공 지식이 아니라 교양 교육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 그 내용을 구성하고 비판하고 해체하는 추론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꽤 옳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두 번째 교양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흔히 인성교육과 시민성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이런 도덕 교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구조가 혹은 외부적인 유행이 압력이 주는 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오늘 같은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 줄 알려면 어떤 브랜드를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한 브랜드가 그 사람의 고유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어떤 속물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남의 욕망이었고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그게 주체로서의 삶인데, 교양의 목표가 뭐냐? 그런 인성을 갖추는 것이고,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주체이고 너도 주체인데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서로 다른 계획을 하면서도 공존, 병존, 협력, 연대, 긴장, 경쟁 속에서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교양의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교양의 목적과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한다고 하면 기독교도 훨씬 풍요롭게 오늘날 다시
말할 수 있고 교양도 기독교를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그의 내용과 형식과 방법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근본적인 전제고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선에서 기록된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책의 6장 삶의 의미에 관한 장만 잠시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연적인 욕망인데요. 인간의 욕망의 끝에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자기 실현의 욕망을 둔단 말이죠. 인간이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 말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의미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듯하다. 그런데 그 질병이 좀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 인간 안에 있는 본연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욕망은 어느 순간에 숨을 수 있지만 반드시 되돌아와서 우리의 앞에 서서 묻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탈종교 사회지만 이전 사회는 다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거기서는 종교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종교가 사라지고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은 탈종교 세상, 세속화 세계에서는 이 의미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강제 반려당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얘는 우리를 쳐다보다가 자기가 가서 밥을 먹어요.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밥을 먹는 거랑 고양이가 밥을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간의 잠하고 동물의 잠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죠. 탈종교와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왜 굳이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전의 종교 속에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상의 구구절절한 구질구질한 하찮은 모든 것이 의미 부여를 받고 살았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인간이 밥을 먹기 전에 늘 이 밥이 내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신적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밥을 먹어도 인간은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물학적 욕구와 욕망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인간 삶의 의미를 부여하던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던 모든 것이 삭제되고 인간은 랜드마크 없는 좌표 속에 그냥 놓인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내가 목표가 부산이었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대전역에 내리면 잘못 내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 없이 출발했을 때 대전역에 내린다고 해서 잘못 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내린 거죠. 그냥 그렇게 내렸다고 그 사실을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삶에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자기 삶에 내러티브가 부과돼야 되고 자기 삶의 목적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어야 사는 게 충만하다고 느끼는 의미라는 질병에 걸린 것 같죠. 오늘날 이 문제를 책임져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 종교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대 중반부터 삶의 의미 문제를 다루는 학문들이 본격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 분야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인간 삶에 기쁘려면 의미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 책에서 기독교 교양학 전망에서 내놓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자원 안에 이 삶의 의미 문제를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이 교양의 차원에서 새롭게 발굴될 요소가 있다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게 모두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는 일반 역사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혹은 그것보다 좀 더 날이 서 있는 혹은 초점이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일반 문학과 같은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서 그중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서 좀 더 초점이 날카로운 인간 실존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기독교 교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안하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배경, 목적, 대강의 시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부 열린 토론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부 열린 토론은 기독 청년과 구도자 청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열린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